치매 노인이 혼자 있던 집에서 추락했습니다. 돌봄은 가정에 남았고 그 공백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채석장마다 남은 골재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대형 공사를 앞둔 제주, 수급 불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주와 착공이 동시에 꺾였습니다. 리모델링 해법이 침체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제주 시내의 한 아파트. 베란다 창문으로 나오려던 70대 치매 노인이 아파트 3층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노인은 집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치매 노인 돌봄이 가정에만 맡겨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주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운데 재가급여 수급자는 56.2%, 치매 노인 절반 이상은 가정에서 돌봄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하루 3시간가량이 최대입니다. 하루 중 나머지 20여 시간은 모두 부양가족의 몫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 노인 요양시설의 돌봄 서비스가 가정돌봄 한계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의 한 주간 노인 요양시설. 평균 연령이 85살인 10여 명의 치매 노인이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치매 전문 인력이 배치돼 있고 숫자 놀이와 신체 활동 등 치매 노인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2가지 띠를 우리가 색칠을 한번 해볼 거예요. 치매가 중증화되는 것을 늦추고 보호자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치매 전담 주간보호시설은 2곳에 불과하고 정원도 65명이 전부입니다. 치매 전담실을 운영하는 노인 요양시설도 3곳에서 2곳으로 줄었고 이마저도 모두 포화 상태입니다.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인력들의 어떤 처우라든가 인원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동반돼야. 도내 치매 환자는 13,000여 명으로 노인 인구 10명 중 1명꼴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 돌봄의 위기는 사회적, 제도적 차원의 문제와 이어져 있는 만큼 사회적 돌봄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JIBS 권민치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이 늘어나는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2일부터 3주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옥돔과 돼지고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 표시와 소비기한 경과식품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기업 체감 경기가 새해 들어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조사에 따르면 1월 제주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는 91로 전달보다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기준선인 100을 밑돌며 여전히 보수적인 경기 판단을 보였습니다. 업종별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제조업 지수는 94.4로 한 달 새 3.8포인트 오르며 반등했습니다. 자금 사정과 생산 여건이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되며 다음 달 전망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비제조업은 90.8로 소폭 하락하며 자금 부담이 다시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은 내수 부진과 자금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늘었지만 사는 사람은 줄며 지역 소비와 고용 기반 약화세를 드러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2025년 하반기 경제 모니터링 결과 제주 경기 수준은 소폭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숙박 레저 등 관광 서비스업이 늘었고 취업자도 월 평균 5,0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건설업은 감소, 주택가격 하락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하반기 제주 인구는 6,000명 감소했고 순유출 규모는 1,200명으로 더 커졌습니다. 관광은 회복됐지만 제주는 아직 사람을 붙잡는 회복세에 이르지 못한 채 부진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설과 토목공사에서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골재입니다. 제주에선 현재 채석장 9곳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채석장마다 토석 잔여량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고 채석장을 추가로 개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결국 골재 대란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최대 규모의 채석장입니다. 26만여 제곱미터 면적에서 돌을 캐내 부수는 골재 생산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한 해 평균 30여만 세제곱미터의 골재가 생산됐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의 토석 잔여량이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이곳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도내 채석장 9곳 중에 잔여량이 10% 미만인 곳이 5곳이나 됩니다. 도내 채석장마다 골재 생산 가능 물량이 급격히 고갈되면서 앞으로 골재 생산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오는 2029년까지 도내 채석장에서 생산 가능한 골재량은 한 해 평균 40만 8천 세제곱미터에 불과해 공급 계획의 20%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는 2028년까지 허가가 만료되는 채석장이 6곳이나 돼 골재 대란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꽤 10개 있었는데 현재 5개 남아 있습니다. 4, 5년 내로 다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골재를 들여오는 방식도 있지만 가격이 올라 건설비가 상승하는 부작용도 걱정입니다. 필리 대란이 온다. 제주도 골재 생산량이 고갈들이 기대고 있다. 그땐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값치기 돼가지고 제주도의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그렇다고 채석장을 추가 개발하는 건 또 다른 논란입니다. 환경훼손 논란에 지난 2017년 이후 신규 개발 허가 자체가 중단됐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에선 지난 2015년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공영 개발이 검토되기도 했지만 이후 10년이 넘도록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적 문제로 중단이 됐었고요. 골재 수급 또한 2017년도 이후에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추가 논의는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신항만 등 제주에 대규모 토목공사가 예정된 가운데 골재 생산 확대의 딜레마 속에 관련 대책마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 제주 경제의 한 축을 맡아온 산업이 바로 건설입니다. 그런데 건설업 침체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수주액은 1년 전보다 59%나 감소했고 미분양 주택도 2,500가구를 넘어섰습니다. 결국 제주자치도가 리모델링에 초점을 맞춘 건설 경기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실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물음표가 붙고 있습니다. 신효은 기자입니다. 제주 건설업계에는 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설 수주액은 4,800억 원, 1년 전보다 59% 감소했습니다. 건축허가 면적은 23.4%, 착공 면적은 53% 감소했고 미분양 주택도 2,500호를 넘어섰습니다. 제주도의 건설 경기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제주자치도가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한 건설 경기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제주자치도가 내놓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대책, 민간 건설 수요 창출과 대형 공사 지역 하도급 업체 참여 확대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우선 전기에너지를 난방에 활용하는 히트펌프 지원 사업을 확대해 노후 건물 리모델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도심 중심으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과 건축 특례 지구를 상반기 안에 지정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30%까지 완화할 계획입니다. 대형 사업장 가운데 도내업체 참여율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특별 관리 현장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새로운 건설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데 방점을 찍어왔지만 그 한계를 이제 확인하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새로운 분야의 영역이 어디에 있을 것을 우리가 찾아왔던 것이고 이것을 에너지 대전환과 연계시켜서 진행시켜보자라는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은 아직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히트펌프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 218억 원이 확정됐지만 민간주택 그린 리모델링 예산은 1억 원 수준에 그쳐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간 부분에 대한 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좀 더 확대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이다.
인구 유출과 금융 규제에 따른 자금 조달 부진, 미분양 주택 적체 등 구조적인 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침체된 건설 경기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JIBS 신효은입니다. 제주 지역 건설단체들이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한 돌파구 마련을 제주자치도에 주문했습니다. 건설협회 제주도회, 전문건설협회 제주도회 등 도내 8개 건설 관련 단체로 구성된 제주자치도 건설단체 연합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폐업한 건설업체가 90여 개소에 이르는 등 건설 경기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경기 하강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하는 공공부문 발주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삼양과 동북복합발전소 등이 예정된 일정에 맞춰 착공할 경우 침체된 건설 경기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금고 이자율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지방재정통합공개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일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주자치도 본청의 금고 이자율은 2.36%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평균인 2.61%를 밑돌았습니다. 지자체별 금고 이자율 차이는 약정 당시의 기준금리 수준과 적용 방식이 서로 다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JIBS가 집중 보도한 4.3 피난처 어우름계 비극이 제주도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제주도 기자협회는 김동은, 윤인수 기자가 취재한 어우름계 비극을 제주도 기자상 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보도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4.3 당시 피난처를 최초로 확인하고 진상조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제주형 분산에너지 확산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제주 농어업인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호근 연세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소비자가 생산자로 참여하는 구조가 중요해졌다고 설명하며 제주의 탄소 없는 섬 비전 달성을 위해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도민이 재생에너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서귀포 도시 우회도로 개설 사업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찬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귀포 동홍동 자생단체들은 오늘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단된 서귀포 도시 우회도로 공사에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여러 차례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며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우회도로 공사 사업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귀포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 등 시민단체는 솔숲 훼손과 절차상 위법 등을 주장하며 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교육정보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센터 이전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제주자치도 교육청은 다음 달 데이터 이전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이전 후보지와 사업 규모 등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또 이에 앞서 민간과 타시도 교육청 데이터 센터를 방문해 클라우드 기반 운영 사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1982년 준공된 기존 데이터 센터가 재난 대응에 취약하다고 보고 이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위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지만 서귀포는 마치 다른 지역처럼 온화했습니다. 오늘 고산의 낮 기온은 4도에 머문 반면 서귀포는 12도 가까이 올랐는데요. 내일 역시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적설량은 산지에 최대 5cm, 중산가는 1cm 미만이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역별 기온도 보시면 내일 아침 안덕과 대정 1도, 한낮에는 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조천의 낮 기온은 6도가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은 한낮에 영하 5도에서 영상 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내려졌던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되고요.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11도, 인천과 청주 영하 9도가 예상됩니다. 아시아 날씨도 살펴보시면 뉴델리는 이번 주 내내 안개가 짙게 끼겠고 삿포로는 내일까지 하늘빛 흐리겠습니다. 제주는 당분간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2월에 접어들면서 추위는 차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아파트에서 추락한 치매 노인은 숨진 것이 아니라 다친 것으로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